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메가존 클라우드 중국 법인에서 진행하는 웹이다 보니 아무래도 중국에 진출하시려고 하는 많은 한국 업체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자주 여쭤보셨던 중국 특유의 여러 가지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번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실무자분들께서 특히 저희 세션을 좋아하실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앱 혹은 사이트를 런칭하고자 할 때 항상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사항으로 RCP 비안, 소프트웨어 저작권, 네트워크 보안 등이 있는데요. 중국은 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인터넷 서비스를 진행하시기 전 사전에 허가받아야 할 부분이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 제 생각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후 대표적으로 RCP 비안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네트워크 보안 등급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취득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중국 인터넷이 왜 이렇게 독특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현재 많이 개방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본질은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다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아닌 외부의 정보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서비스들은 현재까지도 VPN 없이는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상당히 폐쇄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불법적인 사이트, 예를 들어 비트코인 관련 사이트나 도박 같은 서비스들이 공개적으로 오픈된 도메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더 쉽게 공항국 담당자가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게 하기 위해 비안이나 심사와 같은 정책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안은 쉽게 말해 사전 신고의 개념입니다. 우리 회사의 사이트에 대해 보안 담당자는 누구이고 우리가 구매한 도메인은 xx.cn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 적어서 신고해서 보안국에서 수락하면 비안이 완성된 것이고요. 보충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거절이 된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해 비안이 수락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공항국이 지정한 제3의 기관 혹은 업체를 통해 심사하여 이 사이트 혹은 시스템이 몇 등급의 보안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정책도 존재합니다. 중국에서 사용하실 도메인을 구매할 때, 또 RCP 비안을 신청하고 AWS 차이나 계정을 만들 때 등등 모두 같은 법인의 이름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회사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주셔야 추후 중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필요한 고민을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경시에 있는 A 법인 명의로 xx.cn 도메인을 구매하고 RCP 비안도 신청했지만 만약 같은 한국 회사에서 투자했으나 소주시에 있는 B 법인 명의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신청하시게 될 경우 상당히 많은 곤란함을 겪게 되실 겁니다. 관련 설명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RCP 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웨비나에서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되어 왔고 그렇다 보니 중국에서 어떤 서비스를 진행할 때 RCP 비안을 신청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내부망이 아닌 대외적으로 오픈이 되어 일반 사람들도 브라우저상에 도메인을 입력해 방문이 가능한 사이트는 사실 모두 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중국 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중문 사이트나 앱에 대해 가장 처음 단계에서 가장 먼저 신청 및 수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RCP 비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웹사이트나 앱은 무조건 RCP 비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신청 필요 업체 부분은 RCP 비안만 받으면 되는 사이트나 앱 제공업체를 뜻하고요. 실질적으로 경영성, 즉 영리 목적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SNS상 광고가 들어가 있는 앱 등을 서비스하는 업체께서는 RCP 경영 허가증 혹은 EDI 허가증이라는 것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것 모두 베이스로 RCP 비안을 반드시 신청하고 난 후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셔야 하고 중국 핸드폰 번호를 소지한 직원이 존재해야 하며 중국 내 서버를 통해 웹사이트나 앱을 운영하셔야 중국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선 도메인을 구매하고 호스팅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즉 중국 내 호스팅 업체를 통해 xx.cn 도메인을 구매하여 기술적으로 DNS 처리를 했다고 바로 그 도메인을 모두 접속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드시 호스팅 업체 측에서 RCP 비안이 제대로 나온 것을 봐야
DNS 처리가 유효하도록 열어주는 구조입니다. RCP 기한이 수락되기 전에는 인터넷상에서 일반인들이 해당 도메인으로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며 혹시라도 RCP 기한 없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다 공항국에 적발될 경우 아예 도메인 자체를 블록 처리해서 장기간 그 누구도 접속할 수 없도록 폐쇄시켜버리므로 서비스를 진행하시려면 다시 신규 도메인을 구매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럼 중국에서 어떤 규정을 통해 RCP 기한을 진행하라고 요구할까요? 해당 규정은 200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비안 관리 방법이라는 정책을 근거로 합니다. 중국 국내에서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모두 비안 수속을 밟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불법적 사이트의 운영을 막고 불량한 인터넷 정보의 전파를 막기 위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RCP 비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정보나 서류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 정도인지, 또 취득하기까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는데요. 우선 RCP 비안을 신청하시기 전에 여러 사전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로 도메인을 구매하셔야 하는데요. 한국의 호스팅 업체를 통해 구매하신 도메인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중국 호스팅 업체를 통해 구매한 도메인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으나 한국의 호스팅 업체를 통해 구매하신 도메인은 중국에서 사용하시기 전 이전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우선 도메인 증서를 다운받아 두시고 그 다음 아마존 웹서비스의 중국 리전 관련 계정을 개설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클라우드 업체나 다른 사이트 개발사를 통해 사이트를 구축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국 법인에서 미리 사이트 책임자와 긴급 연락처로 설정할 인원을 선정해 두셔서 그분들의 이메일, 휴대전화 같은 정보도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구체적인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비안 신청을 함에 있어 뒷장에서 설명할 고객사께서 직접 준비해 주셔야 할 서류들 외에도 진실성 검증서 같은 양식을 다운받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후 중국 법인의 인감, 중국에서는 공장이라고 하는 법인의 가장 중요한 인감을 날인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서류들을 특정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배경막을 받아 사이트 책임자께서 사진을 찍는 부분도 필요하며 공신부로부터 사이트 책임자의 핸드폰 번호로 인증 코드를 발송하게 되는 수순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 후 약 3주 정도의 시간 안에 비안이 발급되고요. 중국 법인 소재지에 따라 구체적인 시간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나 절강성 같은 경우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오고 사천성이나 광동성 같은 경우 2주일 안에 결과가 나오는 등 구분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RCP 비안을 받은 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웹사이트 최하단 후터 부분에 반드시 RCP 비안 번호를 정해진 HTML 코딩으로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비용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저희 메가전 클라우드를 통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무료로 RCP 비안 발급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RCP 비안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들로 AWS 관련 예시를 들자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AWS 차이나에 접속하여 계정 정보 페이지를 캡처해 주시고 엘라스틱 IP를 알려주셔야 하며 그 외 중국 법인의 영업집조 컬러 스캔본 전자 파일, 도메인 실명 인증 페이지에 대한 캡처 이미지, 도메인 증서 전자 파일, 또 중국 법인의 대표자분의 여권 사진면 컬러 스캔본과 사이트 책임자분의 신분증 앞, 뒷면 각각의 컬러 스캔본 전자 파일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 책임서와 수권서, 진실성 검증서 등은 일반적으로 모든 중국 지역에서 요구되는 서류고요. 상해와 같은 일부 지역의 경우는 비안 승낙서라고 하는 문서도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들은 모두 사이트 책임자분이나 법인 대표님의 친필 작성이 필요하므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AWS의 운영업체 중 하나인 NWCD는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상에 필요한 정보를 업로드하여 RCP 비안을 신청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NWCD 측에서 배경막을 사무실로 보내주고 사이트 책임자가 배경막을 뒤에 둔 상태로 사진을 찍어 해당 이미지를 다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모든 자료가 공원국 지정 시스템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 책임자께서 실제 받게 되실 인증 코드가 들어간 문자 양식도 참고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 발급된 ICP-B 번호는 이곳을 통해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peyan.mit.gov.cn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도메인이나 법인명으로 검색해 보시면 발급받으신 비안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자주 문의하시는 부분에 대해 결과만 간단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00% 외자법인이 ICP 경영 허가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럼 49%의 지분은 외자가 투자했고 51%의 지분은 중국 회사가 투자하여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이 합작법인은 ICP 경영 허가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중국에 서버 없이 CDN 서비스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도 ICP 비안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도 참 많이 받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네, 필요합니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트 책임자의 경우 외국인, 즉 중국인이 아닌 직원으로 설정해도 괜찮은가라는 부분에 답은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사이트 책임자로 설정된 저희 회사에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퀴즈로 만약에 회사 업무상 필요하여 서브 도메인을 다시 설정해서 사이트를 오픈하고자 할 때 ICP 비안을 또 신청해야 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서브 도메인이란 일반적으로 메인 도메인이라 하는 megazone.cn 앞에 스토어나 블로그 등의 특정 명칭을 덧붙이는 도메인 구조에서 앞단 스토어 부분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불필요하다입니다. 메인 도메인이 ICP 비안을 받았다면 그 앞에 뭘 붙이셔도 사이트 오픈에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중국의 앱마켓상에서 중문 앱을 런칭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증서인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역시 사실 미리 취득해 놓으면 저작권 분쟁 등에 대응하기 편리하고 유용한 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시기상 애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거의 모든 중국의 탑티어 앱마켓들이 앱 업로드 전 반드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중문 앱 개발이 거의 끝나갈 쯤부터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즉 빠르게 중국에서 앱을 런칭하고자 하시는 업체분들께 상당히 걸리적거리는 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문 앱이 개발 완료된 시점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신청이 들어가셔야 하기에 그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구글 플레이가 서비스되지 않기에 텐센트, 바이두 360 같은 인터넷 기업이 만든 앱마켓과 화웨이, 샤오미, 비보, 오포 등의 핸드폰 제조사들이 자체 생산 핸드폰에 디폴트로 깔아주는 앱마켓이 탑 티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겠지만 여러 업체분들께서 저희에게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중국 내 iOS 앱스토어에 중문 앱을 업로드하는 것도 대행해 주시냐고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를 통해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업체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떤 업체들께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필요로 하실까요? 사실 정상적인 중문 앱을 중국에서 출시하시려면 반드시 모든 업체께서 이 부분을 신청해서 취득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7대 앱마켓에 절대로 중문 앱을 런칭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앱 심사 전 업로드를 필요로 하는 서류 중 하나이고요. 중국에서 무단 복제 혹은 도용을 당하셨을 때에도 법적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어떤 규정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취득하라고 요구할까요? 사실 강제적으로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한 법률 문서는 없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2차 수정판에서 명시된 것처럼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모든 혹은 부분적 저작권을 양도해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저작권 소유 업체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 기관에서 텐센트, 화웨이 등 앱마켓 담당 부서 측에 다이렉트로 뭔가 강제성을 띈 반드시 모든 앱을 심사하기 전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심사하는 단계를 거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인터넷상에서 해당 문서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어떤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합니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기관인 북경에 소재한 중국 저작권 보호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는 구조인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서류들을 취합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로 ccopyright.com.cn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기업 계정을 개설하고 실명 인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2차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앞선 문서들과 함께 북경의 저작권 보호센터에 택배로 보내어 수취된 다음 날부터 약 20업무일 이상 시간이 지난 후 최종 발급이 됩니다. 최근 들어 예전처럼 돈을 더 줘서 더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졌고요. 심사 역시 길어진 만큼 꼼꼼해졌습니다. 즉, 심사 거절을 당할 확률도 예전보다 조금 올라간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대행업체 측에 맡기지 않고 알아서 앱 소스 코드 문서, 앱 조작 설명서, 그리고 정보 수집표를 모두 중문으로 작성하여 전달해 주실 수 있다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해지게 됩니다. 소스 코드는 대행업체에서 정리한 이 양식처럼 일부 고객사께서도 자체 소스 코드를 이렇게 60페이지 정도 정리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앱의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 실제 앱 화면 캡처 이미지와 함께 설명하는 앱 조작 설명서도 제출 서류 중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정보 수집표에는 보시는 것처럼 개발 툴, OS 환경, 코딩 언어 등에 대해 기입이 필요합니다. 이상 모두 일부만 발췌한 이미지라서 실제 진행 시 만약 자체적으로 준비하고자 하시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양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작권 보호센터 웹페이지의 캡처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이트 상에서 실명 인증이 마무리되면 실제 여기 보이시는 버튼을 클릭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신청 시 대행업체를 통해 소스 코드 등 일부 자료를 알아서 만들어 제출하도록 할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들에 대해 정리했는데요.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앱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대표 안드로이드 앱마켓상에 올라가 있는 앱들 중 유사한 명칭이 있는지도 먼저 체크해 주셔야 하고, 영문으로 할지 중문으로 할지 등 내부적으로 고려 부탁드립니다. 팁을 드리자면 일부 앱마켓에서 영문으로 검색할 경우 앱이 결과에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인 담당자분의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신분증 번호 등을 미리 알아두어야 시스템상에 기입하거나 수건서에 적을 때 편리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증서 원본은 종이로 되어 있는데 이를 받아볼 사람도 미리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가 1차적으로 증서를 받고 저희가 지정한 사람에게 보내는데 복제 우편을 보내달라고는 할 수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실명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표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두 부를 프린트하여 중국 법인의 공장을 찍어서 영업집조 날인 원본 두 부와 함께 북경 저작권 센터로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수권서는 이렇게 생긴 문서이고, 회사가 해당 중국인 담당자께 앞으로의 계정 관리, 실명 인증 등 조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권한다는 의미로 체결합니다.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제출하느냐에 따라 가격에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소한의 자료들 외에 소스코드, 앱 조작 설명서 등 필요 자료를 대행업체 측에서 알아서 기입 및 제출할 경우 세금 불포함 가격으로 2,500위안, 한국 돈으로 약 46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만약 고객사께서 직접 해당 세 가지 문서를 정리하셔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세금 불포함 가격으로 2,200위안, 한국 돈으로 약 41만 원 정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발급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증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서 신청 시 기입한 앱의 정식 명칭과 간략 명칭이 제일 상단에 노출되고, 저작권 소유업체이신 고객사 중국법인의 명칭이 노출되며 개발 완료일자, 첫 정식 배포일자 등이 차례로 보여집니다. 취득하신 후 원본 종이 서류는 꼭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해서도 아리송한 부분에 대해 두 가지 보충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스 코드라고만 하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60페이지 안에 다 못 넣는데 데이터 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스 코드를 꼭 제공해야 할까? 빼도 되지 않을까? 하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네, 데이터 저장하는 부분에 대한 소스 코드는 빼고 제공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앞서 설명한 앱 조작 설명서상에 설명되어진 기능들, 예를 들어 SNS로 공유가 되고 위치 추적 기능도 있다고 문서에서 설명했다면 그에 대한 소스 코드를 제공하시는 쪽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 퀴즈는 만약 예를 들어 샷 스케일이라는 어떤 앱에 대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이미 받았는데 화웨이 앱마켓상 기존부터 존재하던 스마트 샷 스케일이라는 앱이 존재할 경우 앱 명칭상 상당히 중복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화웨이 앱마켓은 샷 스케일이란 신규 앱을 그대로 통과시켜 정상적으로 앱마켓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할까요? 정답은 아쉽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유사한 명칭에 대해 고객사가 이미 관련 명칭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중국 내 상표권을 제시하셔야만 이 앱을 정상적으로 통과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실제 저희가 앱마켓 업로드를 대행할 때에도 반드시 7개 앱마켓에 모두 올릴 수 있다고 보장해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보충적으로 고객사께서 제시가 필요한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앱마켓에 중문 앱을 올리실 수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신청하시는 업체분들은 대부분 중국 내 앱마켓에 앱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판단되는데요. 덤으로 간단하게 중국 내 탑티어 안드로이드 앱마켓에 회원가입과 실명 인증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1차 자료들을 빠르게 언급하고 세 번째 파트를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빠르게 언급하며 지나갈 예정이고 주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전달받으실 문서상에서는 뺄 예정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것이 중국 법인의 영업직조 스캔본 전자 파일과 흑백 프린트 후 공장을 찍어주신 원본 종이 서류, 그리고 스캔본 전자 파일이 모두 필요하며 특히 텐센트 앱마켓의 경우 직접 손으로 이 서류는 텐센트 모바일 오픈 플랫폼 개발자 계정 등록에 필요하여 제출한다고 쓰고 당일 날짜를 기입한 영업직조 프린트 날인본의 전자 파일이 필요로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국인 담당자분이 직접 손으로 신분증 앞, 뒷면을 각각 들고 찍으신 사진이 필요하며 이 신분증의 컬러 스캔본 전자 파일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중국 법인의 대표자께서도 앞서 설명드린 담당자분처럼 직접 여권 사진면을 노출할 수 있도록 들고 사진 찍어 보내주셔야 하며 여권 사진면 컬러 스캔본 전자 파일도 필요합니다. 손으로 들고 찍으실 때 많이 하는 실수는 여권 사진면이 굉장히 작게 나오게 찍는 것인데요. 선명하게 여권 번호가 잘 나올 수 있게 하려면 되도록 여권을 문보다 앞쪽으로 조금 내밀면서 카메라와 가깝게 찍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표님의 얼굴도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포 앱마켓의 경우 계정 신청 성명서도 날인하여 제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오픈이 존재하는데요. 오포의 시스템상 외국인 여권을 등록할 수 없게 설정이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법인 대표님의 여권이 현재 재발급 신청 중이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중국인 담당자의 신분증으로 대처하겠다는 내용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본인들의 시스템상 이슈를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런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담당자분의 신분증 앞, 뒷면을 한 장의 A4 용지상에 위아래로 노출되게끔 각각 복사하시고 중국 법인의 공장을 찍은 원본 서류와 컬러 스캔 전자 파일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보안 등급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최근 들어 택배 업무 등 누가 봐도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할 것 같은 업종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하거나 할 때 우선 가져오라고 하는 증서 중 하나입니다. 최근 데이터 관련 법률적 3대 마찰하고 불리우는 네트워크 안전법, 데이터 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제정 공표된 지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실질적인 세부 규정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네트워크 보안 등급에 대해서도 중국에 상주하시는 많은 항공업체분들께서 신청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몸소 느끼고 계시는데요. 네트워크 보안 등급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상 명시된 시스템들은 기초정보 네트워크, 클라우드 플랫폼,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IoT, 공업 컨트롤 시스템 및 모바일 연동 기술 시스템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단말기로 접속이 가능한 일정한 규칙이나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전송하고 교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네트워크 보안 등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국 네트워크 보안법상 명시된 벌금 규모가 꽤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네트워크 보안 보호 의무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한국 돈으로는 약 1,8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 정보 인프라로 분류되는 국가의 안전이나 민생, 공공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을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벌금보다 10배 높은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즉 약 1억 8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019년 12월 1일부터 실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 등급 보호 2.0 기준을 토대로 금융, 물류, 의료, 교육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등급 상급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상의 서비스를 구축한 모든 업체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AWS, 알리바바와 같은 클라우드 제공자를 뜻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네트워크 보안법상에도 이미 21조에 중국은 네트워크 보안 등급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라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앞서 벌금 관련하여 언급드린 슬라이드 상에서도 명시되어 있지만 네트워크 운영자, 즉 기업의 네트워크를 총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네트워크 보안 등급 보호 제도의 요구에 맞추어 보안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고 잘 이행되지 않아 적발될 경우 10만 위안 이하, 약 1,8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개인적으로 부과하셔야 하므로 해당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셔서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네트워크 보안 등급을 어떤 업체를 통해서 심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국 측에서 일일이 이 많은 업체들을 하나하나 심사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북경, 상해, 신천 등 각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업체가 별도로 설정되어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모 고객사께서 중국 북경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셨고 그 법인의 명의로 구축된 ERP 시스템을 네트워크 보안 등급 심사하고 싶으시다면 북경을 관할하는 심사업체들 중 가성비가 좋다거나 혹은 주변 소개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셔서 심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인된 네트워크 보안 등급 심사업체는 이 사이트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안부 제3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심사업체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데 일부 내부 거래를 하다 걸리거나 지역 내 서로 나눠먹는 경향이 보이는 경우 개입을 하여 해당 리스트에서 업체를 삭제하거나 신규 심사업체를 넣어주는 등의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에 들어가 보시면 북경시, 광동성, 상해시 등등 지역별로 업체들이 선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업체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일부 지역은 두세 개 업체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1단계로 등급을 확정하고 2단계로 비한 신청을 진행하며 3단계로 심사업체를 통한 첫 번째 차이점 검사 혹은 격차 검사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여러 수정 보완점을 업체께서 우선순위에 따라 보완해 나가주시고 어느 정도 70점 합격점에 들어갈 정도의 중요 수정 사항이 다 보완되었다고 여겨지실 때 심사업체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검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심사업체들도 이미 여러 차례 보완 등급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셔서 이 정도 하면 합격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검수 심사는 어느 정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네트워크 보안 등급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급의 경우는 1년마다 한 번씩, 2급의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심사업체를 통해
3단계 차이점 검사와 5단계 검수 심사를 받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해에 75점으로 2급을 부여받으신 후 2년이 지나 다시 심사받아 네트워크 보안 부분을 보완하여 평점 80점으로 2급을 다시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1단계 절차였던 등급 확정 단계에서 제출하시게 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확정 보고서, 비안표, 그리고 전문가 심사 의견인데요. 심사업체와의 미팅을 통해 지금 해당 시스템이 취급하는 개인정보 수량이 어느 정도이고 현재까지 저장된 데이터 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백업은 매일 진행하시는지 등에 대해 얘기 나누면서 2급이 적합할지 3급으로 신청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의 세부 정보들에 대해 등급 확정 보고서와 비안표상에 사실대로 기입하고 이를 보안국에서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보내어 확정한 등급이 맞는지를 검증받게 합니다. 또한 2단계였던 비안 신청 부분에서 모두 마무리가 되면 받게 되는 비안 증명이라는 문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받았다는 것이 절대로 2급 혹은 3급을 최종 통과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안 통과는 단지 공안국에서 귀사가 제출한 서류들을 수락하겠다. 그리고 해당 시스템은 3급으로 신청하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최종 단계 통과를 의미하는 서류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네트워크 보안 등급의 프로세스와 문서들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실제로 2급을 취득하기 위해 이미 AWS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나 사이트는 어떤 설정들이 최소한으로 필요로 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안 등급 2급 기준으로 WAF, 즉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을 포함한 각종 방화벽이 설정되어야 하고, SSL 증서를 구매하여 HTTPS 프로토콜 기반으로 사이트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 호스트 기반으로는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깔아두셔야 하고 시큐리티 그룹도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관리 측면에서 AWS 클라우드 트레일 서비스를 설정해 두는 것도 2급 취득을 위해 꼭 필요로 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등급에서 강조하는 부분으로 공안국에서 공표한 정보 시스템 보안 서비스들 중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들로 각 업체들의 시스템을 안전하게 설정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보안 서비스 판매 허가증이 있는 제품들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AWS의 WAF 서비스도 이미 중국에서 보안 서비스 판매 허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반적인 오픈소스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판매 허가증이 있는 업체들의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송한 부분을 짚어드리는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안 등급이 1급부터 5급까지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럼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1급의 경우는 심사업체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안국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건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업체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는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등급 확정 보고서나 비안표 등을 자체적으로 정리하여 공안국에 제출하시면 되고, 심사업체를 통해 차이점 심사 등을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국에 진출하신 대부분의 한국 업체들께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내부망으로만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의 경우는 보안 등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답은 아닙니다. 인트라넷에 구축된 회사 시스템이라도 보안 등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번 웨비나가 아니더라도 제게 이메일로 세부적인 중국 진출 관련 여러분들의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거나 저희 중국법인의 위챗 공중계정 혹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노출된 제 명함 정보와 QR코드, 도메인을 별도로 저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션 1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소개해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부분은 조금 이따 Q&A 시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세션 2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